네,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장은 3,900을 넘었고요. 4,000을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3,900선을 어제 처음으로 밟았잖아요. 네. 3,902까지 갔다가 사실은 그 어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좀 내려온 감이 있는데 오늘 3,907선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1.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50만 닉스는 이미 우리가 몇 번을 봤으니까 맞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을지 또 네. 기대를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중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좀 이제 확실시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세미나 안내 드리고 오늘 또 재밌는 ETF 시장으로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입니다. 자,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 유망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WM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날짜 체크 한번 하시죠.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소진홍 과장님과 그리고 또 박지훈 부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확인해 주시고 박준 부장님 말씀으로는 결국에는 종목 얘기가 궁금하실 맞아요. 테니까 네. 이 얘기 진짜 많이 쏟아주신다 이랬으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분당으로 가볼까요? 분당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분당선 타시면 금방 올 수가 있으니까 국내 및 해외 ETF와 국내 유망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WM센터 장소 기억해 주시고요. 날짜는 하루 지나고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소진훈 과장님, 오늘 나오시는 우리 박현지 과장님, 박지훈 부장님께서 네. 함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박지훈 부장님 또 예고하셨지만 역시 종목 얘기 많이 네. 쏟아내겠다 하셨으니까 뭐 소진웅 과장님, 박현지 과장님까지 합쳐지면 와 이거는 뭐 거시적인 얘기에다가 ETF 얘기에다가 그렇죠. 종목 네. 얘기까지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혜 씨 우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힘이 강한데 네. 요즘 뭐 그야말로 불장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코스피가 불장이고 코스닥도 좋은 상황에서 이럴 때 차익 실현하고 내 돈 어디 가지 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곳 바로 ETF. ETF. 저는 그전부터 ETF를 선택을 하하고 있긴 했는데 ETF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네, 저는 실제로 한 40개 중에 20개가 ETF입니다. 아 그래요? 오, 40개 중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차일병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네, 한 반절 정도 제가 ETF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ETF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전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ETF 또 어디가 핫한지 새로운 종목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당으로 떠나기 전에 여기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머리가 좀 긴 것 같은데. 네, 다시 잘라야 돼요. 다시 잘라야 네. 돼요? 뭔가 약간 네. 시그니처, 트레이드마크, 앞머리. 아니 박현주 원장님 나오시면 닉네임이라 그럴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박현주 과장님이니까 네. 막 이렇게 별명으로 또 약간 애칭으로 주토피아 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 주인공들이 좀 많이 생각을 그러니까. 해주시는데 네. 오늘도 약간 좀 캐릭터 가지고 네. 우리 또 ETF 캐릭터예요. 우리를 또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요즘에 제가 좀 시장 얘기를 해봤지만 종목 수가 ETF 1000개가 넘었어요. 네. 1000개가 넘었고 네. 뭐 연금 계좌 이용해 가지고 ETF 자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네. 느껴지세요? 확실히? 많이 느껴지죠. 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이나 금 현물을 사시던 분들이 ETF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000개 뭐 ETF 이렇게 막 늘어난다. 그럼 네. 물론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고 뭐 이런 방증이기도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선택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맞아요. 네. 이거는 또 따로 고민으로 따라오지 않나요? 네, 과장님? 항상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장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사실 보통 ETF 상품에 대해서 맞아요. 주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일단은 시장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뭘 사라고 얘기를 맞아. 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거와 A, B, C, D 중에서 뭘 고르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반도체는 너무 올라서 손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추종하는 또 담고 있는 ETF가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내가 선택하기에 조금 망설여지는 거에 대안책이 네, ETF가 그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도 지금 댓글에 아 우리 박현지 과장 나왔다. 오늘도 ETF 쇼핑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항상 이렇게 ETF 가지런히 네. 정리해 주시고 음. 여기서 1순위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은 뭔지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는 거 캡처 많이 해가시거든요. 오늘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벌써 전체적인 시장 흐름. 10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월간 또 ETF 네. 시장 어땠는지 쫙 한번 읊어주시죠.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부분은 되게 다 아실 거예요. 미국장이 사실 나스닥이 계속 오르다가 AI 버블론과를 비롯해서 미국 셧다운 네.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진행 중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단기 조정이 되었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상하게 한국 증시는 이제 엄청 났죠. 네. 이상하게예요. 그게 네,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결국에는 이제 불안하니까 미국장이 불안하니까 자금들이 유동성이 풀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자금들이 어디로 쏠릴까? 그렇죠. 그러면 금, 주식으로 오버웨이트로 쏠렸다. 그리고 채권은 상대적으로 좀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 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산 뭐 주식 할 것 없이 그 수익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수익률 1위요? 1위 금. 아니야. 우리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 코스피? 네. 와. 연초 대비. 자랑스럽. 그래서 우리나라 금 그리고 주식 네. 채권 순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단기 과열됐다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건데 네네네. 이제 단기 과열이 돼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놓여져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가 결론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남은일보 지금 남은일보가 두 분이셔가지고 남은일보님께서도 지난번에 알려줬던 그 금 ETF 관련해서 잘 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러면은 금 ETF 사실 인기가 좀 많았는데 네. 아직도 좀 투자하려는 매수세가 계속되나요? 왜냐면 잠깐 금 가격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맞아요. 좀 저희가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노리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금 이제 좀 주춤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금은 무조건 어쨌든 장기 관점에서 들고 가야 되는 자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경기 침체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금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경기 침체기가 아님에도 계속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면서 이제 금으로 개인들까지 매수세가 쏠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을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좀 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저장 가치 자산으로서 를 가져간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셔서 금을 계속해서 적립식 형태로 조금씩 조정될 때마다 매입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ETF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네. 뭐 이제 이상하리만큼이라고 표현해 주실 만큼 우리 증시가 이제 선전하고 있고 네. 미국도 물론 고점에서 뭐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그렇죠. 있었지만 간밤에 또 다시 반등을 해줬고 그렇지만 우리가 유난히 좀 잘 간다. 요거에 대해서도 나름 분석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좀 더 미국 네.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한다. 여기에 우리가 주된 이유가 뭘까? 가장 연초 대비 지금 네. 1위라고 또 맞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정책 모멘텀이겠죠.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정책 모멘텀 하나랑 네. 실적일 거예요. AI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쪽도 실적 상향 조정되고 있고 게다가
연초에 사실 조방원 갔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많다. 조선, 방산, 원전, 그 반도체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한 곳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재들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책 모멘텀에다가 실적까지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들어갈 만한데 겠다가 환율까지 고려를 환율까지. 하면 네. 이제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 원, 투, 쓰리 펀치까지 다 이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최근 한 달간 좀 핫했던 테마와 좀 소외됐던 테마 혹시 저희에게 쫙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잠시만. 국내에서요? 국내에서든 뭐 암호화폐랑 바이오테크, 신재생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금은 연초부터 쭉 올라갔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반기 좀 오르다가 이제 좀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다가 또 꺾이고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사가 길지 않은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금은 5,000년, 여기는 50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금 나스닥과의 연계율이 높은 자산이 사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다 보니까 네.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계속 도입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 뭐 크립토 쪽 보시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도입되는 속도 대비해서 크립토가 더 빨라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2025년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AUM 전체 자산 AUM에서 안에서 이제 크립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금보다도 자산 확대되고 있는 비중이 더 빠른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비트코인 ETF 사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어떤 걸 살 수 있는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물 ETF는 아예 매수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리테일 고객이나 저요 컨설팅하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맞아. 그러면 저는 현물 ETF 못 사시잖아요. 그럼 선물 ETF를 사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네. 말씀해요. 드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계속 우상향하고 지수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리면 선물도 접근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저는 가격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선물 비트코인 ETF는 비토 같은 거는 보통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만 장기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모아가자고 하는 그런 형태의 ETF는 아니다. 대신에 대체안으로 ARKF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여기 이거 보여주셨었어요. 맞아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나 뭐 ARKF와 같은 이제 종목들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핀테크주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을 때의 주가 수익률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차트가 조금 깨졌는데 네. 이제 그 노란 색깔 차트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아웃퍼폼 주가 성과가 아웃퍼폼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업단에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AI 테마 이런 것과 다 맞물리게 되면 결국 이런 혁신 관련된 핀테크주들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겠지만 그 대안처는 ARKF 같은 걸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보다는 네. 관련주 ETF. 그렇죠. 네. 네. 이쪽으로 논리도 잘 들어봤고 그러면 요 앞선 저희 이제 확인되는 건 앞선 그 자료 같은데 한 달 동안 핫한 테마. 그렇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국내하고 이것도, 해외 맞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국내는 단연
2차 전지가 좀 눈에 띄기도 하고 네. 보여주세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압도적이었고요. 지금 이게 이게 수익률 순위 보시면 최근 네. 한 달간인데 네. 이제 이 양자 컴퓨팅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밖에 몇 없습니다. 위까지가 2차 전지? 사실 다 거의 다 2차 전지 뭐 같은데. 추가로 얘기할 게 없을 만큼 2차 전지로 이제 쏠렸던 이 가장 큰 이유는 그러네요. 언더퍼폼을 했었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2차 전지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이제 새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추가로 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더 하시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서 들어가냐를 물어보시는 거고 2차 전지 기업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ETF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입니다. 압도적으로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 기업, 옵션과 크립토 연계되어 들어가 있는 있고. ETF 등등 마이닝 ETF 뭐 다 코인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너무 이제 국내든 미국이든 다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결국에는 수익률 상위고 순매수 상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상위가 찍혔다는 거는 개인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관심이 한번 쏠릴 때 확 쏠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네. 약간 옵션이 섞여 있는 친구들이나 뭐 레버리지형이나 이런 애들도 섞여 있는 데다가 민주식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민주식도 좀 네. 들어가 있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섞여 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과창판 중국이나 막 다 섞여 있어서 뭐 하나로 이제 결론 짓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알겠습니다. 쪽은 좀 특성이 명확하게 보여요. 네. 방향이. 아. 하락은 약간 섞여 있는 흐름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로 가볼까요? 네, 우리 네. 신규 상장 ETF 새로운 ETF들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네. 바로 또 11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다음 달 우리는 어디를 또 주목해야 되는지로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어떤 좀 주목할 만한 아이들이 나왔나요? 네, 당연히 나왔죠. 따끈따끈 옛날 네. 그 우리 신상 보고 우리 애기들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 분들이 신상 ETF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하면 요런 거 한번 사볼까 하면서 그냥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국내에서는 2개 정도로 노란색으로 칠해놨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냥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리게티 2배짜리 요거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좀 설명드리면 네. 보통 우리가 미국 배당 ETF 하면 슈드 생각하시잖아요. 네. 슈드 말고 이제 슈드와 같은 미국 배당 ETF인데 이제 기존 12개월 포워드 그 배당률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상 배당률 기준으로 해서 고배당 다우 기업 10곳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하나 나왔어요. 네, 라이즈에서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나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불리우는 ETF, 슈드를 따라가는 ETF가 각 사마다 다 있습니다. 에이스 있고 그래요. 타이거 있고 코덱스 있고 다 소울 있는데 있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어. 조금 특성이 다른 아이라서 오히려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어쨌든 예상 배당률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팩터링을 하고 있어서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덱스 코리아 소브린 AI ETF라는 게 Sovereign, 있는데 네. 소브린 AI. 발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AI주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AI주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ETF고요. 얘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크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좀 종목들을 별도로 이제 좀 살펴보니까 어쨌든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들어가 있고
뭐 네이버, LG, CNS 같은 기업 그리고 전력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LS 일렉트릭 조금 비중들이 잘 분산이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좀 또 잘렸는데 442였습니다. 442? 소프트웨어 쪽에서 4, 한 반도체 쪽에서 4, 한 그리고 전력 쪽에서 한 2 정도 비중으로 담고 현재 기준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ETF가 일단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AI주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 단에서 기관들조차 이제 AI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특색 있는 ETF가 나왔다. IQ 것도 하나 있긴 해요. 네. IQ에서도 비슷한 ETF가 나오긴 했는데 종목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또 별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는 사실 단일 종목 중심의 ETF 트렌드가 굉장히 진해요. 진하다. 근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비디아에 몰빵하는 ETF나 네. 뭐 테슬라에만 몰빵하는 ETF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테슬라에 담고 테슬라 선물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거나 이런 ETF들이 워낙 유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단일 종목 비중 30%까지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못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베리에이션을 해서 좀 어떻게든 채권을 섞는다든가 아니면 커버드콜 형태로 가져가다든가 이런 다양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은 딱 진짜 순수하게 딱 그것만 담아서 2배, 3배 이렇게 들고 가는 ETF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TSLALY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개인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리게티라는 양자 컴퓨팅 기업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관련된 이제 요 단일 종목 2배짜리가 나왔다. 이런 부분 봐서도 저는 그냥 트렌드를 좀 보면 결국에 미국은 좀 이렇게 좀 공격성이 있는 이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현물 ETF, 알트코인 ETF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굉장히 이거는 트렌드다.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다. 그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면서 니시 시장을 오히려 노리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개인들 입장에서도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양자는 간밤에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도 인수를 추진 중이다, 그렇죠. 뭐 네.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요즘에 양자 관련주들이 네. 이슈도 많고 움직임도 좀 있어요. 아, 근데 그쵸. 들어가기 네. 저는 좀 위아래로. 무서워서. 예.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ETF들은 전 정말 단기 테마성 아직 좀 그래요. 테마성으로. 저는 한 10% 정도 20-30% 먹으셨으면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 아. 더 명확하게. 여기서 욕심을 버려서 더 먹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오시고 만약 20-30% 더 빠진다 그러면 또 들어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기 식으로? 그러니까 시점을 잘 보고 그냥 그러니까 로봇과 비슷하다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네. 저는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먼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기술 개발하는데 근데 정부가 일부 지분을 사서 뭐 천억 뭐 얼마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오래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단기 트레이딩 좀 더 지나서는 한 10년, 20년 후에는 조금 길게 그때는 좀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네. 아니 다른 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ETF 시장에도. 네. 명확한 뷰 말씀해 주셨고 네. 다음 이제 11월? 11월로 네, 가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11월 우리 박현지 과장님 그리고 N2가 보고 있는 ETF의 매매 전략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ETF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AI. 네. 저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서 아파트 이름들이 참 길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신규 상장되는 ETF. ETF 이름들이 네. 2줄짜리도 본 것 같아 진짜. 너무 좀 어렵고 헷갈리고 하는데 일단 AI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전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큰 틀에서 어쨌든 미국은 AI주 빠지면 사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국은 앞서서 좀 정리를 다시 드리면 네. 상반기에 올라갔던 것들을 복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할 게 뭐고 빠질 게 뭐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상반기와 흡사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와 흡사하다. 남은 네. 두 달도. 네. 오. 그러니까 미국의 AI조 올랐잖아요. 근데 하락했으니까 지금 매수를 들어가라는 관점 계속 유지되는 거고 네. 한국은 조바원 갔잖아요. 수출주잖아요. 그 넣으면서 이제 반도체도 수출주잖아요. 반도체 어쨌든 실적주랑 이제 정책 수혜주 지주사 갔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과 비트코인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동성 풀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달러에서 나온 이제 유출된 자금들이 이제 금이나 코인 쪽으로 계속 쏠리는 경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도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어차피 연초부터 계속 가던 것들은 하반기에도 간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어차피 지금 와서 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소외됐던 업종이 일부 조금 추가되고 뭐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는 결국에는 오픈 AI라는 게 핵심 단어고요. 네. 오픈 AI가 이제 AI 관련된 투자를 대규모로 하면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 엔비디아부터 뭐 오라클, 마이크론 다 올라갔잖아요. 네. 또저 지도 보면 네.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오픈 AI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엔비디아한테 받았고 네. 엔비디아는 또 지분 투자를 어떤 업체들 코어웨이브나 이런 네오 클라우드 업체에다가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클라우드 업체들 아마존과 오픈 AI와의 그 계약이 어느 정도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 뭐 이래서 돌고 돌면서 그리고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오픈 AI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로 지금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죠, 물론. 아무래도 AI 사실 뭐, 끊어지면서 그렇죠.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투자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 좋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는 아직까지 뭐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쪽에서 병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쪽에 전력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거기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게 다 테크로 연결되고 칩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장기 트렌드로 메가 트렌드다 이런 얘기는 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관련된 ETF는 그냥 저는 종합적으로 그냥 하나만 가져가셔도 된다. 네. 그냥 반도체, 클라우드, 뭐 소프트웨어 하나하나 다 사시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RT라고 하는 그런 이런 종합 ETF를 그냥 하나 들고 가시는 게 전 좋겠다 말씀드려요. RT. 네, 아니면 그냥 진짜 반도체 AI 칩에 쏠려 계신 분들은 SMH 같은 거 그냥 좀 SOXS 같은 반도체 ETF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분산되어 있고 SMH는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애예요. 종목 비중도 적고. 근데 네. 이런 친구들을 가져가면서 아니면 패블리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설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포커스를 맞출 거면 SMHX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SMHX라는 애가 나오고 뒤에 있어요. X가 하나 더 붙군요. 그 친구도 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그러면 좋을 것 아티를 같고요. 제일 이제 박스에 지금 네. 담아주신 강조를 살짝 해주신 네, 것 같고. 하나만 산다면 그냥 네. 그런 걸로 그냥 퉁쳐서 사시는 게 좋고 그냥 이것보다 조금 더 퉁치시려면 그냥 나스닥 지수 ETF 사세요. QQQ나 아니면 뭐 다들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나스닥 타임폴리오 나스닥 밸류 그 액티브 ETF 뭐 이런 거 그냥 네. 사시면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 쪽은 무조건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거 강조인데. 전력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최전방입니다.
AI 테크주가 가려면 전력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주들은 유틸리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혹시라도 이제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방어가 되면서 일부 성장주의적인 특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그리드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 thumbs up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보면 오. 거기 보시면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이제 이게 원전주가 아니라 원전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전력망 기기 관련된 업체들까지 ESS 업체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때 조금 덜 가파르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올라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거 그냥 하나 넣어서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조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테마형인데 이제 AIP5라는 애가 있어요. AIP5. 이 친구는 반도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엔비디아가 지금 종목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네네. 비중이 좀 적게라도 들어가 있다. 네네. 탑10 안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보통 AI 전력인데 희한하게 어쨌든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어서 네. 저희 이런 거는 이렇게 시총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그 제가 추천을 엄청 세게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테마형으로서 우리나라의 AI 코덱스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나온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AIPO는 오늘 처음 보여주셨고 그리드를 저번에 보여주셨나요? 왜 이렇게 전 낯설죠? 그리드가 엄지척인데. 시총이 막 이렇게 나스닥이나 이런 것처럼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전주를 아마 말씀해드렸을 거예요. 네. NLR이나 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했을 텐데 걔는 근데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가파르고 올라갈 때 그 원전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는 이런 건설 작업이 요구가 되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의 이제 수혜를 이제 땡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것보다는 차라리 좀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쪽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인까지 고려를 하면 그리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질문이 지금 올라와서 네, 요것만 좋습니다. 해결하고 광고 보고 또 이어갈 네. 텐데 나무늘보님이 아티 이제 박스 쳐서 네네.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아티 같은 국내 ETF도 있는지 이거 그치. 궁금하다고. 왜냐면 국내 ETF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연금 투자나 네. 또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국내 ETF를 찾으시더라고요. 비슷한 성격. 비슷한 성격의 ETF들은 사실 저는 그냥 나스닥 사시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굳이 뭐 다른 대안을 또 보시는 거는 뭐 하나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소프트웨어에 좀 국한되어 있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신규 상장됐다고 말씀드렸던 타이거 거 소프트웨어 탑4 정도 하나 있었는데 타이거 소프트웨어 탑4. 네, 그게 신규 상장된 건데 저는 좀 괜찮게 보여서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걔는 하드웨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차라리 나스닥 사라. 나스닥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이지 윤 1245님도 네. 혹시 조방원전 다 아우르는 ETF도 있냐? 아, 그거 뒤에서 뒤에 아, 뒤에 조방 들어가려나. 원전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그거 거의 뭐 종합 마켓인데요, 그러면. 네, 여러분, 저희 잠깐 네. 광고 듣고요. 2부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썸즈업을 사실 오늘 처음 그러니까. 넣어주셨더라고요. 업데이트 잘 됐어요. 보세요, 네. 여러분들.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즈맨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현지 과장님과 함께 ETF 알아보고 있는데 네. 국내 시장 잠깐만 볼게요. 코스피가 1.34%, 코스닥이 0.93%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역시나 어제도 그랬지만 이 3,900선이라는 게 사실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4,000
뭐 가야 하지만 네. 또 여기서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나는 뭐 이 정도 만족한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해외 갔으니까 국내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국내는 어떤 것들을 또 네.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 국내 시장이 뜨거워서. 아,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까 그 질문 중에 조방원 뭐 맞아요. 한 번에 하는 ETF 얘기하셨는데 네. 증시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은 코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모멘텀이 아까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내 정책 모멘텀과 비롯해서 AI와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 쪽으로도 좀 멀티플 확장될 가능성이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외인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좀 쏠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걸 좀 더 분산해서 가져가려면 조방원 아까 답을 말씀하셨는데 조방원 포함되어 있는 실적주를 같이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여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지수의 동일 가중 지수랑 이제 코스피 원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요 갭이 생겨 있잖아요. 네. 벌어진.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에 가는 종목들은 가고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쏠림 뚜렷했다. 뭐 맞아요. 이렇게 좀 해석하면 돼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고점이냐? 아직 고점 아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모멘텀 여러 가지 정책 수혜를 볼 만한 요인들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외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달러를 코스피 바라봤을 때 아직 전고점 아니에요.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코스피로 원화로 봤을 때는 고점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달러로는 외인들이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아직 더 가겠네. 약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고점인가? 굳이 고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ETF로 좀 들어가서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출 조방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2차 전지까지 기왕이면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ETF들 있습니다. 어. 그 하나는 크게 액티브와 패시브로 나눠서 제가 추천을 하는데 네.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좀 더 집중도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들 2개.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톱 30 액티브 네. 하나랑 그 라이즈 수소 경제 테마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기 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좀 어떡하지 싶을 때는 액티브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에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운용을 하신 심지어 삼성전자는 이번 달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액티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종목들이 괜찮게 운용을 하고 있고 괜찮아서 요거 정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옆에 라이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포스코 퓨처엠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 다 보시면 네. 다 산업재 기업들이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이제 왼쪽부터 이제 수출 코액트부터 이제 산업재 비중이 한 35%. 요 라이즈가 지금 50%대 그리고 옆에 코덱스 장비가 100%입니다. 산업재 비중이.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반도체 플러스 알파 K 수출주를 이제 가져간다면 요렇게 산업재 비중을 어느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2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엄지는 일단은 첫 번째. 그렇죠. 네. 수출 핵심 기업 탑 30. 네. 발음을. 썸스업이 맨 왼쪽이고요. 네. 네, 그리고 라이즈 수소 경제 테마는 그냥 패시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자, 그다음에 또 삼성 이거 계열사? 사실 이거 제가 한 달, 2달 전부터 계속 맞아요. 삼성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삼성전자에 또 쏠림이 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삼성 그룹 자체가 네. 이게 큰형이 또 끌고 가는 느낌이니까 그룹사도 좋아질 거야라는 또 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정책 모멘텀이 실리게 되면 지주사들 수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쪽 수혜 기대되고 있잖아요. 인적 분할하면서 네. 여기에 따른 수혜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뭐 이래 증권주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 그리고 여기 전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유틸리티 전력까지 다 들어가 있네. 네. 전력 기기 쪽까지. 그러면 뭐 다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굳이 뭐 이것저것 다 투자 안 해도 그냥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핵 계열사들이 많으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러니까 저는 코덱스 삼성그룹 꾸준하게 지금 몇 달째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덱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꽤 좋죠. 네, 좋죠. 근데 지금부터 또 지금도 괜찮다. 뭐 괜찮다. 내년에 코스피 5천 간다라고 계속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담으면 피곤하시면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나 담는 것도 괜찮겠다. 어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음. 엄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의 공통점은 음. 약간 이거 저거 너무 복잡해 할 때 그렇죠. 약간 마음 편하게 하면서 수익률도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 뭐 이런 중심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꼭 네. 저장 캡처해 두시고 금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뭐 투자할 부분이 좀 있는 건지. 네. 일단은 금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금을 하느냐 해외 금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고객분들이 이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네.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거기에 따라서 괴리율이 크면 이제 그냥 해외 거, 그러면 작으면 이제 국내 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데 뭐 다 생각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코덱스 거 중에서 그냥 그 금 액티브 ETF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장표가 원래 준비하신 거는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네. 컴퓨터 옮기면서 조금 깨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코덱스 금 액티브 ETF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운용력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국제금 매매해라.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거 사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은 유지를 하고, 왜냐하면 단기 과열돼서 선물, 금 현물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때문에 금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팔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진득하게 장기 관점에서 그냥 가져가시는,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다. 네. 그리고 해외 금 그냥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아니면 국제 금 그냥 국내 거 사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길게 보고서 투자하시는 거면 그냥 해외 거 사시는 게 저는 더 그냥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길게 보고, 그러니까 금 자체가 좀 분산 투자로 계속 네. 가져간다는 어차피. 느낌으로 가시면은 해외 걸로 추천을 한다. 네네. 네. 그게 SPDR 골드쉐어 좀 네. 보여주신 그 부분. 네, 그리고 어차피 금은 그냥 안 보고 그냥 들어가시고 그냥 그게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약간 조정 받을 때마다 뭐 네, 네. 편하게 조금씩 담던지. 네, 빠질 때마다 계속 막 마음 졸이면서, 이게 아니라 사이클 자체가 길잖아요. 네. 어차피. 아.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내에 끝나는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길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게 금값이 너무 어디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도 급상승을 사실.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자산 같은 느낌이 네. 단타하시는 분도 봤어요. 금을 가지고. 아니 네. 금에서 우리가 약간 도파민을 느끼는 이런 좀 시장이. 그러니까요. 그 흔치 않은 이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그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기에 사셨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닌데도 그냥 중앙은행에서 이제 뭐 좀 약간 냉전 시대 약간 좀 그렇죠. 생각하면서 네. 이 채권 대신에 이제 이거 사자 하면서 들어가면서 개인들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주식이랑 원래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 같이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네. 이거 유동성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맥락에서는 빠르게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있습니다. 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 거니 네. 약간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빠질 때마다 좀 담아두자라는 네, 관점이시고 네. 또 가볼까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비트코인은 잠깐 얘기를 해드렸기 네. 때문에
채권 얘기 저희 수요일 날 했거든요. 네.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 담고 싶으신 거야. 이 혼합형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 상품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보너스라고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그 연금 계좌에다가 그냥 하나만 담아가야 된다. 도대체 하나 뭘 담아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채권 혼합형, 자산 분배형, 모멘텀형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혼합을 한다는 거는 미국 주식이랑 국내 채권을 혼합을 해서 가져간다는 형태의 ETF를 보통 추천드리고 자산 분배형이라는 거는 골드 들어가 있고 주식 들어가 있고 이제 채권 들어가 있다. 근데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채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막 배분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모멘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국 장이 불장일 때 올라가는 걸 따라서 모멘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한 번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단일 종목으로 이제 만들어진 ETF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종목에만 몰빵하는 ETF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대체안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식과 국내 채권을 혼합해서 만들어가는 ETF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가 연금 계좌에 들어갔을 때 안전자산으로 일부가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거 사시는 분들은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신다기보다는 중수익 중위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고 보통은 채권만 하기 좀 지금 채권장이 아닌데 이러실 때 그치. 근데 주식은 투자하고 싶은데 채권도 좀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올라운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7대3이냐 5대5냐 약간 비중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즘 추세는 불장이다 보니까 5대5로 해서 이제 어쨌든 주식 비중을 50%, 채권 비중 50%로 가져가는 그게 추세가 돼버렸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ETF들이 신규로 출시되고 있고 과거의 비중을 이제 주식 비중을 높여서 리밸런싱을 해서 바꿔가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에 뭐 3대 7 뭐 이렇게 했던 뭐 거를 6대 4. 네. 6대 4 했던 거를 5대 5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이거는 본격적으로 딥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네. 좀 더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세적인 것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타임폴리어 거 중에서 5대 5로 가져가는 액티브형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액티브용으로 가져가는 게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이런 장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게 제일 첫 번째에 있다. 네네. 네, 글씨가 타임폴리오. 조금 작아서 네네. 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라는 네. 상품이네요. 네. 네. 여기 수익률 단에서 지금 보시면 YTD 수익률로는 지금 톱입니다. 요 제가 수익률 단으로는. 갖고 네. 온 것 중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산 분배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 그러니까 채권, 국내 채권 50% 정도 그리고 한 30% 정도가 미국 주식 그리고 20%가 금 정도 한 15% 정도 금 이렇게 가져가는 ETF인데 이거 연기금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수요가 있다고 알고 있는 ETF입니다. 요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 좋아요. 뭐 그래도 관심이 개인 분들도 한번 담아보시면 네. 연기금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이런 것도 그냥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도 뭐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멘텀형 ETF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증시가 올라갈 때 유리합니다. 지금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다 빠질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MTUM이나 SPMO라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S&P 500 대비해서 SPMO가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서 SPMO 두 번째. 네, 두 번째보다 SPY라는 S&P 500 대표적인 ETF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수익률이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 저는 SPMO 같은 것도 그냥 담아가기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향한다는 그런 패턴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면 네. 이런 것도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거 중에서는 사실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재부터 다 이것저것 이제 반도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덱스 모멘텀주 같은 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국내 분들은 편하게 그냥 투자하시려면 이런 거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 코스피 5천 간다면 그걸 이렇게 좀 뭐 생각하시면 믿음을 되고. 가지고 좀 간다면 네, 믿음을 가지신다면 괜찮고 근데 저는 오히려 굳이 고른다면 그냥 해외 거 모멘텀으로 더 가져갈 것 같긴 해요. 이게 긴 호흡에서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사실 준비를 한 네. 내용이었고요. 네. 사실 네. 그 외에는 뭐 좀 더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 조금 있어요? 더 얘기를 할 만한 부분들은 사실 여기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해주세요. 네. 헬스케어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헬스케어. 플러스 헬스케어가 있네. 제가 네. 미국에서는 AI 전력주, 테크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소외되었다는 거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다. 뭐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조금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아직 조금 덜 오른 게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네, 제가 IBB 같은 친구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IBB나 그런 헬스케어 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올랐습니다. 아,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한 달 후에 올랐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에도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ARKG나 IBB 같은 헬스케어 업종 ETF도 좀 가져가시기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코액트 이제에서 운영하는 바이오헬스 액티브 같은 ETF가 있는데 이제 코스닥이 아직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탁금이 만약에 더 확장되는 국면에 돌아서게 되면 이제 코스닥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바이오 쪽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삼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바 네, 생각하시면 뭐 코액트 바이오헬스 같은 것도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좀 수혜를 보고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수혜를 보면 이게 국내까지도 국내도. 연결이 네. 일부분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금리 인하까지 되면 결국 VC들 입장에서 투자를 이런 쪽 바이오 쪽으로 하게 되면 그 올라가는 국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이오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헬스케어까지. 순환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한 번에 쫙 풀릴 때 네. 지금까지 올라갔던 애들도 뭐 잘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동안 소외됐던 친구들이 팍 올라가는 경우들이 그쵸. 힘이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순환매 장세에 헬스케어 네. 해외 쪽으로는 미국 쪽으로는 헬스케어와 우리 쪽으로는 네. 제약 바이오 쪽도 한번 네, 네. 체크를 하시라. 네네. 그렇게 힌트를 저희가 알아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까운데 저는 알차게 그래도 얘기했어요. 원달러 환율 높아질 때 막 어. 환 노출형 네. ETF가 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짧게만 일단은 지금 대부분이 사실 환 노출형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H라고 적혀 있는 가로 열고 닫고 그게 아니면 거의 다 환 노출형이고요. 그리고 해외형을 투자하실 때는 거의 환 노출형으로 그냥 사시는 게 낫다는 게 제 비유라서 굳이 해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해지로 해서 사도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긴 한데 변동성이 큰 것들은 해지로 사셔야겠죠. 변동성이 큰 예를 들어서 것들은 은 아. 선물 은 선물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해지로 사시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나올 때 저희가 네. 또 환율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ETF는 네, 네. 꼭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 듣겠습니다. 박현주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직전까지도 이 자료를 진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꼼꼼하게 항상 하세요. 감사드리고 네. 네, 여러분도 참고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요. 오늘 어머나? 아, 더 올랐네요. 어느새 지금
3,915 뭐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고 오늘 장중 최고가 뭐 역대 최고죠. 3,919.17인데 야, 지금 어쨌든 대단하다. 3,900선 안착뿐만 아니라 음. 3,910선 안착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네.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여기서 인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아침엔 투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죠? 고맙습니다.